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계약법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문제 10문제 받으셨죠? 10문제 받으셨죠? 한 장짜리? 그 우리 계약법 총론 쪽에 좀 풀 문제가 너무 많이 없어요. 문제가 좀 이상하게 많아서 그 약 20몇 문제 풀고 이 10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집을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이 약관 쪽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우리가 요약집에서 잠깐 봐봤었죠. 혹시 모르니까 대표적으로 한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약관이란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특히 대기업에서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거에 우리 소비자들은 읽어보고 뭐 마음에 들면 사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인 안 하는 거죠. 고객들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 약관을 규제하기 위해서 약관 규제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약관에 관한 판례에 대해 잘못된 거죠. 1번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즉 약관에 사인하면 거기 구속되는 거죠. 그 자체가 법규범이기 때문은 아니면 당사 사이에서 그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에 동의하십니다. 같이 사인했죠? 합의했기 때문에 그 약관에 구속되는 겁니다. 합의설이 맞아요. 자, 2번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우리가 보통 보험계약 체결할 때 그 계약 내용 다 합니까? 모르죠? 근데 일단 사인하면 일단 거기에 구속을 받습니다. 일단. 다음 3번 사업자가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으면 그 부분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제 판례죠. 자, 약관은 우리 소비자들이 다 읽어볼 수 없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약관 내용 중에 중요 부분은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설명 안 했다면 그 부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번 맞습니다. 단지 4번이 예외죠. 4번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약관의 내용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고객에게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건 틀렸죠? 중요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해야 한다. 이 정도는 굳이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뭐 용서를 안 하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5번 보통거래 약관의 내용은 계약 체결자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맞습니다. 평균적 맞아요. 평균적 고객 이해가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약관은 딱 정해진 부동문자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 약관의 구속력은 아까 없어진다 그랬죠? 자, 2번 사업자 고객이 약관 내용과 다른 합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약관은 부동문자죠. 그와 반대되는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사람끼리는 그 약정이 우선해요. 3번 약관은 계약 체결자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틀렸죠? 아까 5번에서 평균적 고객을 대상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하면 안 돼요.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약관의 모든 조항이 어느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 유효.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137조에서 일부 무효 공부하셨죠? 이 137조는 다른데 법 규정이 없을 때 적용돼요. 다른데 법 규정이 있다면 그 법 규정 우선하고 이것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예요. 원칙. 다 이제 분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이때 예외적으로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죠? 나머지는 유효입니다. 이게 137조인데 이 약관은 달라요. 약관 규제법에서 약관 조항 중 일부가 무효면
이때는 원칙이 나머지 유효, 이게 약관규제법입니다. 이 법이 써 있어요. 원칙 나머지 유효.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여기 따르는 겁니다. 이런 특별 규정 없을 때 일반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약관조항에는 보세요. 만약에 보험 약관에서 2항, 3항이 무효래요. 이게 무효다. 그럼 나머지는 유효로 해서 나머지 조항으로는 보험금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부가 무효더라도 원칙 전부 무효아니에요. 나머지는 유효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그래 보시고, 자 5번 동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 약관에 다 적용되겠죠. 일반법이니까.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한 두 문 정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제2조로 오시면 계약의 종류가 있죠. 자 이제 5번 문제 보세요. 자, 쌍무와 편무계약, 유상과 무상계약 구별이라는 설명 중 잘못된 겁니다. 1번 쌍무계약은 양쪽 다 의무가 있죠. 자 쌍무계약은 당사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호 의존적 결론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2번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준 거예요. 단 편무죠. 한쪽만 이렇게 줄 의무가 있습니다. 편무 맞습니다. 자 일단 4번 보세요. 4번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한 실익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한해서 동시항변권과 위험무담 문제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동의 했어요. 쌍동의.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항변권, 위험무담이 발생하고 편무에서는 이런 원칙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3번과 5번을 같이 보시면 일단 5번을 봐보세요. 5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하려고 일부러 안 했어요. 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모든 쌍무계약이 유상계약이다. 이 말과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 이 말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이건 맞아요. 근데 모든 유상이 쌍무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니까 일단 이렇게 시험용을 하세요. 생유 맞아요. 생유. 생유 맞습니다. 유시항 6 같잖아요. 유시항 틀려요. 6이니까. 그래서 생유 맞고 유시항 틀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자 보시면 우리가 현상 광고란 게 있어요. 현상 광고 계약. 이건 이제 우리 시험범위 아니죠. 그래서 아직 수업 시간 한 번도 안 했던 겁니다. 현상 광고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 컴퓨터를 잃어버렸다. 그럼 컴퓨터를 찾아온 사람에게 뭐 후사하겠다 할 수 있죠. 또 뭐 자식보다 소중한 애완견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애완견을 사진을 벽보에 막 붙여요. 동네에. 그리고 걔를 찾아오면 뭐 50만 원 후사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광고 계약은 광고에서 지정한 행동이 있죠. 지정한 행동. 그러니까 걔를 찾아오면 50만 원 주겠다. 걔를 딱 찾아오면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걔를 딱 찾아오면 계약 성립했죠. 그 후로 누구만 의무가 있어요? 광고자만 50만 원 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편무계약 그래요. 편무. 편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쌍무인가 편무인가는 계약이 성립한 시점, 그 시점만 가지고 따져요. 따라서 걔를 찾아오면 그때 계약이 성립해요. 그럼 계약 성립 시점에는 누구만 의무를 부담해요? 광고한 자만 50만 원 줄 의무가 있죠. 편무입니다. 단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계약 전 과정을 따져요. 계약 전 과정. 그 사람이 50만 원을 공짜로 먹습니까? 뭔가 했습니까? 뭔가 걔를 찾아왔죠. 이렇게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계약 전 과정을 따져요. 그래서 계약 전 과정을 따져보니까 50만 원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걔를 찾아왔죠. 반대국배 있습니다. 그것을 유상계약 그래요. 따라서 편무인가 쌍무인가는 계약 성립 시점만,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전 과정을 못 따집니다. 이런 식으로 현상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예요. 그래서 모든 유상이 쌍무인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죠. 여러분 혹시 신창원 아세요? 신창원? 신창원 옛날에 탈옥수 있었잖아요. 옛날에 탈옥수 있었어요. 신창원이 몇 번 탈옥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신창원 소재를 제보한 사람에게
뭐 제가 금액이 잃어버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현상 광고, 국민들한테 현상 광고 있어요. 현상 광고. 근데 그때 저기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이 사람이 지하 호프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이 사람은 술 마시고 있다고 제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검거했어요. 그럼 이때 계약이 성립한 거면 현상 광고. 현상 광고란 광고에서 지정된 행위를 딱 했죠? 그때 계약이 성립해요. 그럼 이때 이제 누구만 의무가 있어요? 경찰청만 돈 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건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입니다. 단 이 사람은 2천만 원 공짜로 먹습니까? 뭔가 반대행위 했습니까? 반대급부 제공했죠? 제보하다 들켰으면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을 각오로 제보했죠? 반대급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과정을 따져보니까 공짜로 돈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유상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상광고는 편무무 유상입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 이유가 제보해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가다가 또 도망갔네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돈 안 줬어요. 이걸. 돈 주라고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겠죠. 당연히 주라고 판결을 난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는 거 이거. 그래서 이게 현상광고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럼 이제 자 동그라미 3번.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구별은 계약 전 과정 맞아요. 전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 다음 5번.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 유쌍 틀렸죠? 그리고 쌍무계약 모두 유상계약입니다. 생유 맞아요. 생유. 그래서 앞뒤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결론만 생유, 유쌍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넘기시면 제3절 계약 성립을 보겠습니다. 거기 8번 문제. 계약 청약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계약을 청약할 때는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죠?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 뭐든지 특약이 우선합니다. 특약 없으면 철회 못하지만 철회하기로 특약했죠? 그럼 당연히 철회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약정이 우선해요. 1번이 틀렸습니다. 2번과 이제 3번 묶으셔가지고 그대로 시험에 잘 나와요.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동원하십니다. 승낙기간이죠? 승낙기간 내에 승낙 성질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습니다. 3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원하십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성질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럼 무조건 틀렸다 그랬죠? 안 정하면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3번처럼 써있어요. 법에. 같이 보시고. 다음 4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여기는 청약만 2번 있죠? 그럼 다 도달주예요.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인데 승낙만. 여기는 청약이 2개라 다 도달주의. 그럼 양 청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맞았죠? 다 도달지.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좀 이따 사례가 나오니까 사례 보시면 돼요. 자, 5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 이런 말이죠.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청약했어요. 내 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 살게 그랬어요. 그래 살게. 그래 살게 2억 8천에. 그럼 승낙했죠? 변경을 가했죠?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갑이 보기에 이걸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요. 새 청약. 우리 2억 8천에 팔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갑이 다시 그래 2억 8천에 팔게라고 승낙하면 이때는 이제 계약 성립하는 거죠. 이때. 그래서 변경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봐서 다시 승낙하면 그때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5번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9번 문제 사례 문제가 나오죠. 이제 9번 사례는 격승발 이런 문제입니다. 격승발.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표시는 대화자와 격지자가 있죠. 대화자와 격지자. 대화자와 격지자는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적 개념이죠.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 그런 시간적 문제입니다. 시간. 그럼 이제 대화자는 시험에 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5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자마자 즉각 도달하죠.
부도달이나 그런 게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걸 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례를 낸다면. 근데 요즘 우리 누가 편지 같은 거 보냅니까? 안 보내죠? 그래도 시험은 이걸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지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럼 9번 보세요. 2016년 9월 4일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1억에 팔겠다고 청약하면서 매수를 원한다면 9월 30일 18시까지는 승낙서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갑의 청약서는 을에게 26일에 도달하였다 했죠. 자, 그럼 갑이 을에게 청약했죠. 청약하면서 사고 싶으면 승낙기간을 정해줬어요. 언제까지 승낙을 하라 했죠? 9월 30일 18시입니다. 9월 30일 18시까지 승낙서 보내달라고 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을은 사고 싶으면 이 시간까지 승낙서를 보내야 되죠? 이때까지 승낙서 못 보내면 계약 성립하지 않죠? 그럼 자, 틀린 거 1번입니다. 1번. 갑은 9월 30일 18시까지는 자신의 청약에 대해서 구속된다. 맞아요. 갑이 이때까지 승낙을 하라 그랬죠? 그럼 갑은 이전에는 철회 못해요. 이게 지나면 가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딱 구속돼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우리 밤새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갑이 9월 25일에 그럼 편지 보낸 날이죠? 24일 날 보냈으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25일에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즉 제한 능력자가 됐죠. 얘도 자신의 청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24일 날 발신할 때는 능력자였죠. 그럼 그 후에 능력이 없어져도 그대로 유효 그랬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 다음 3번. 3도 마찬가지죠. 갑이 9월 25일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24일 날 살아있었죠?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약 효력 발생에 아무 영향 없다. 그 말이 그대로 유효예요. 그대로 유효. 그래서 항상 몇 번 말씀드렸죠? 모든 과목이든 영향을 미친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정확히 해석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유효 그 말이에요. 그대로 유효. 4번. 을의 승낙서가 10월 1일 갑에게 도달하였다면 여기까지. 그럼 승낙기간 지나서 도달했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이걸 새로운 청약 볼 수 있죠. 연착돼 승낙을. 그래서 뒤에 갑은 일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승낙하면 다시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성립 안 했어요. 5번 9천만 원이면 매수하겠다는 을의 승낙서가 갑에게 9월 30일 15일에 도달하였는데 여기까지. 그럼 승낙했는데 1억에 팔겠다고 청약했는데 9천에 사겠다고 승낙했죠. 이게 변경을 가 승낙. 그럼 지금까지 성립 안 했습니다. 계약 성립 안 했어요. 그 다음 갑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면 그 가격 즉 9천만 원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그냥 이미 그 9천만 원 매수하겠다. 그때 이미 계약 성립 안 한 겁니다. 갑이 다시 9천만 원에 사겠다로 승낙해 줘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0번 계약 성립 틀린 거죠. 1번 이제 청약과 승낙이 나왔죠. 항상 자판기에 대비 자판기. 그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갈 수가 있죠. 자판기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청약이에요. 그럼 승낙은 불특정인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커피가 500원이라면 500원을 어디 내야 돼요? 동정투 입구. 길바닥에 500원 뿌리면 커피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승낙은 그 청약자입니다. 그럼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 청약 그 청약자예요. 그 청약자. 즉 자판기가 2대면 500원 여기다 넣고 이거 누르면 커피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청약자 500원을 여기 넣었으면 자판기 이걸 눌러야 돼. 이걸. 그러죠? 항상 그 특정인의 청약자입니다. 자판기를 대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았죠? 자, 2번은 개무시요. 개무시 써놓으시고 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럼 응할 놈은 있습니까?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본다라는 내용의 조건에 붙어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승낙기간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 체결되지 않죠. 그냥 청약자가 뭐라 하든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간이죠. 아까 상당한 기간
상당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이제 4번이 의사실현, 의사실현. 자, 갑서점에서 청약과 함께 보내온 신간서적에 상대방 의리, 자신 이름을 적은 경우. 서점에서 책을 보냈죠. 우리 이름 왜 적었어요? 내가 사겠다 그 말이죠. 갑서점에서 전화해서 내가 사겠다 말 안 해도 이름을 적었다 이 말은 사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의사실현이에요. 그래서 이름 적은 때, 그때죠? 그때가 언제예요? 이름 적은 때. 갑서점이 나중에 그 사실 알겠죠? 갑서점이 나중에 그 사실 안 때가 아니라 이름 적은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의사실현은 그런 사실이 있는 때요. 안 때가 아니에요. 이러겠잖아요, 우리가. 유료주차장. 유료주차장에 차를 파킹하는데 관리인이 없어요. 내가 차를 12시에 파킹했습니다. 근데 관리인이 점심 먹고 와서 12시 반에 이때 내 차를 발견했어요. 나는 주차한 때가 사실이 있는 때, 주차한 때, 관리인이 안 때, 인식한 때. 언제 주차계약 성립해요? 주차한 때예요, 주차한 때. 그러죠? 그래서 주차한 때입니다, 의사실현. 안 때, 인식한 때가 아니에요. 거기도 이름 적은 때요. 그 다음날 서점이 그 사실 안 때, 그때가 아닙니다. 4번 같은 지문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하시고. 다음 5번 아까 했었죠? 연착 때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청약자가 이 다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죠.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문제 잘 풀어오고 계신가요? 문제 잘 안 풀고 계시죠? 잘 푼지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9번, 10번 풀으라고 체크해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풀어왔으면 바로 책을 넘겨야 하거든요. 안 넘기고 있는 게 안 풀었단 말이에요. 풀어온 사람들은 제가 책을 바로 넘겨요. 근데 제가 11번 풀 테니까 넘기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안 풀었단 말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풀어오시면 분명히 책 넘겨서 이렇게 14번으로 제가 14번 풀으라 했으니까 제 말이 맞죠? 자, 다 알아요. 이제 11번 다시 봐보세요. 11번. 다음 승낙에 대한 기술이 다 틀린 거죠? 자, 1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을 본다. 맞았죠? 2번. 승낙은 특정 청약자 맞아요. 3번 아까 기무시죠?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을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청약한 경우에 그 회답이 없더라도 뭐 있든 없든 승낙한 것을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니죠? 맞았습니다. 성립 안 해요. 즉 승낙한 것을 간주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승낙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원 때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성립 안 해요. 좀 이따 사례가 나오니까 보겠지만 다 이제 그 지연에 통지를 해야 되죠? 지연 통지해야 됩니다. 이제 통지 않으면 그때 지연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일단 원칙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연 통지를 하면 돼요. 일단 4번이 원칙적으로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연착돼 쓴다건 청약자가 새 청약 볼 수 있죠. 네, 4번이 답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14번 보세요. 그냥 책 막 넘기세요. 이제 책 넘길 때도 눈치 보지 마시고 평상시 하시더라면 돼요. 일단 14번 보기 전에 자, 제가 온 문제 하나 드렸죠? 문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책에 풀 문제가 좀 너무 없어서 기출문제 제가 좀 좋은 것들을 한 10문제 해본 겁니다. 문제가 안 좋다고 다 안 풀면 안 되죠. 기출문제가 훨씬 좋아요. 자, 1번 문제 봐보세요. 1번. 청약과 승낙 설명 옳은 거죠?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사 표시는 그 효력 없다. 틀렸죠? 효력 있다. 청약은 불특정 가능해요. 단 2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 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맞죠? 2번이 답입니다. 3번.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네요.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럼 도달 전에 청약 상대방이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그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 주장 못합니다. 원칙. 자, 그러나 그 다음 법정 대리인 동원하십니다.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다 동그라미 알았다면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있다죠? 그래서 갑이 우리에게 청약했는데 이자가 능력이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럼 내 청약이 도달하더라도 너 내 편지 받았지? 라고 도달 주장 못합니다. 근데 이 법정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았대요. 이자가 이제 안 후에는 3번 안 후에는 그때는 너희들 내 편지 받았지? 라고 그때는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2조예요. 그래서 112조 써놓으시고 이제 복습하실 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이름 1억에 살래했는데 을이 이에 대금 낮춰 승낙 9천만 원. 승낙하면 계약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다 드렸습니다.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갑 을 간에 그 주택 매매 계약 성립합니까? 안 하죠? 주택 100억짜리요. 100억짜리인데 그냥 살래 그랬어요. 1억이 살게 그럼 1억이 성립합니까? 뭐라 1억이라 그럼 10원 그러지? 성립 안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계약 청약 승낙 설명 옳은 거죠? 1번 격제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 틀렸죠? 뭐 격제자든 대화자든 의사표시는 원칙 처리 못한다. 원칙. 방금 문제집에 나온 것처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유보 특이하게 쓸 때만 가능해요. 그런 게 없으면 원칙 처리 못합니다.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 틀렸죠? 불특정 가능해요.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래도 유효죠? 청약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유효. 그대로 유효입니다. 4번은 격승발. 격제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 틀렸죠? 발송한테 성립합니다. 5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 통지를 그 기간 안에 받지 못한 경우 그 원칙 청약 효력이 상실하는 거죠. 계약 성립하지 않죠? 이걸 연착돼 승낙. 단 이제 그걸 새 청약으로 와서 다시 승낙하면 그때는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5번이 답입니다. 이제 문제집 알아보세요. 일단 14번 풀기 전에 15번 한번 풀어볼게요. 15번은 이제 계약체결이니까 문제 좀 막 섞여 있습니다. 자, 15번은 약간 문제가 약간은 논리 비약이 있어요. 자, 봐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승낙기간을 5월 1일로 정해서 그 승용차를 100만 원에 팔겠다고 청약하겠다. 이에 대해서 을은 4월 25일에 승낙의 의사표를 발송하는데 우편사고 돈을 쳐보세요. 우편사고로 5월 3일에야 갑에게 도달하였다. 갑은 승낙의 발송일자를 알면서 돈을 칩니다. 갑이 알았대요. 4월 20일에 보낸지.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타당한 겁니다. 갑이 청약했습니까? 갑이 청약했어요? 그랬죠? 갑이 청약합니다. 거꾸로 해볼까요? 갑이 청약이에요. 내 거 100만 원에 살래? 그러면서 승낙기간을 5월 1일로 정해줬죠? 내 거 100만 원에 살래? 그러면서 승낙기간을 5월 1일로 정해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고 싶으면 승낙 통지를 이때까지 보내야겠죠? 근데 우리 4월 25일 날 보냈어요. 우리 4월 25일 날 승낙 통지를 보냈는데 갑에게 5월 3일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도달. 그럼 원래 계약 성립 안 해요. 이게 격승발인데 격승발이란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보낸 날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4월 23일 날 보내서 갑에게 4월 30일 날 도달했다. 그럼 계약 성립합니까?
그죠? 승낙기간 안에 도달했죠? 그걸 전제로 보낸 날, 이날 성립해요. 격승발이란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보낸 날 성립합니다. 근데 이건 승낙기간 지났죠? 그럼 원칙 성립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동그라미 쳤죠? 우편사고.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어요. 이걸 사고로 인한 연착. 우편사고로 편지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갑도 알았대요. 갑도 이날 편지를 받아보니까 우표 날짜가 이렇게 찍혀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날 이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갑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문제를 좀 너무 추격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도 알았대요. 날짜를 보고 이날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음을 갑도 알았다는 전자에 이제 푼 겁니다. 문제가 약간 좀 부적합하지만. 자, 그럼 이제 타당한 겁니까? 근데 갑이 아부는 조치 안 했어요. 자, 그럼 이건 계약 원래 성립하지 않지만 갑이 아무런 조치를 안 했대요. 그 말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계약 성립하죠? 언제 성립해요? 보낸 날, 이날 계약 성립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럼 기억. 의뢰 승낙은 승낙기간이 지나서 갑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아무 효력 없다. 틀렸죠? 효력 있어요. 그래서 계약 성립합니다. 왜 성립해요? 갑이 이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계약 성립하는 겁니다. 다음 니은. 의뢰 승낙은 새로운 청약 틀렸어요. 계약 성립했어요. 뭐 새로운 청약이 되어 갑이 이에 대해 승낙해야만 계약 성립한다. 다 틀렸어요. 그냥 성립합니다. 이미 성립했어요. 갑이 아무 조치하지 않는 순간. 디귿. 승낙기간 만료인 5월 1일자로 계약 성립한다. 틀렸죠? 리을. 승낙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한 5월 3일 틀렸죠? 그날 아니에요.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4월 25일. 지금까지 다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1, 2, 3, 4, 5니까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미음. 의리 승낙의사표시를 발송한 4월 25일에 계약 성립한 이게 맞았죠? 미음 맞았습니다. 비읍. 만일 갑이 승낙서를 바꿔서 지체 없이 을에게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하였다면 그때는 계약 성립하지 않죠? 맞았습니다. 시옷. 만일 갑이 5월 1일에 2일이죠? 그 승용차를 비용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지연 통지를 발송하였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연착 통지 안 했더라도 5월 1일 날 승낙서가 안 왔죠? 5월 1일 날. 그러니까 갑이 5월 2일 날 전화했어요. 야, 이날까지 너 승낙서 안 왔다 라고 전화해서 지연 통지를 발송했대요. 그럼 이날 또다시 연착 통지할 필요 없죠. 이미 전화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지연 통지를 발송하였다면 위 비읍 통지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을과 사이에 계약 성립하지 않죠? 맞았습니다. 자, 이응도 여기서 맞았다고 써놨는데 내용이 너무 이상해요. 좀 약간 논리백이 너무 심합니다. 이응은 그냥 X에 지워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미음, 비읍, 시옷까지 정확하게 하면 되겠어요. 이응이 좀 약간 표현이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문제도 좀 약간 이상합니다. 문제 자체가 네 줄이. 그러죠? 그냥 뭐 꼭 우편사고 우리 똥을 알았다 이것만으로 이 사고는 연차로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풀면 되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17번. 문제는 17번 정도 딱 그래 나와요. 항상 시험에. 17번 훨씬 좋은 문제입니다. 17번 풀어볼게요. 자, 갑은 을에게 물건은 매덕이 된 뜻과 승낙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해서 을에게 도달하였다. 이제 틀린 겁니다. 이제 승낙기간을 10월 30일로 정해서 10월 30일. 그러니까 이게 17번이 원래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나와요. 승낙기간도 딱 우리 시험 일자 비슷하잖아요. 그죠? 15번은 다른 시험 좀 변형해서 만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승낙일자가 5월 1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17번처럼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자, 이제 틀린 걸 물어봤어요. 1번 갑은 10월 30일 전에는 청약을 처리할 수 없죠. 이때까지는 우리 선택에서 승낙하는 거니까 갑은 그때까지는 딱 구속됩니다.
2번 10월 29일에 발송한 의료 승낙 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이렇게 10월 29일 날 보내서 10월 31일 날 도달했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하지 않죠. 승낙기간 지났기 때문에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성립하지 않지만 이 연착된 승낙을 갑이 새 청약으로 봐서 갑이 다시 승낙하면 그때는 계약 성립합니다. 다시 이 연착된 승낙을 성립 안 했죠? 갑이 새 청약으로 봐요. 새 청약. 그래서 갑이 다시 승낙하면 그때는 계약 성립합니다. 다시 2번 10월 29일에 발송한 의료 승낙 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여기까지 성립 안 했어요. 근데 갑이 승낙하면 그때는 계약 성립하죠. 맞았습니다. 3번 우리 10월 25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해서 10월 27일에 도달한 경우 이러겠죠? 10월 25일에 보내서 10월 27일에 도달했다. 그러면 승낙기간 안에 도달했죠? 그걸 전제로 보낸 날 성립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10월 27일 틀렸죠? 25일에 성립합니다. 3번이 답이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갑의 서변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여 그래도 유효죠? 유효. 을이 갑 단독 상속인 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해서 10월 30일까지 도달했죠? 그럼 계약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죽었든 어쨌든 간에 언제까지 승낙이 도달해야 돼요? 10월 30일까지. 그럼 갑이 죽었죠? 근데 을이 보냈죠? 갑 측에게. 그래서 10월 30일까지 도달했죠? 그럼 계약을 성립합니다. 자, 5번. 을이 10월 25일에 등기표현으로 보낸 승낙 통지가 10월 1일에 갑에게 도달했다면 갑은 을에게 연착 통지를 해야 한다 그랬는데 5번도 약간의 좀 논리 비약이죠. 자, 10월 25일에 보냈는데 11월 1일에 도달했대요. 근데 등기우편이란 말이 이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등기부를 쓴 것 같아요. 저자가. 그러죠? 다시 등기부를 쓴 말이 이날 보냈으니까 이날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라는 의미로 등기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늦게 도착했죠? 그럼 성립 안 해요. 단 갑은 을에게 늦게 왔다라고 연착의 통지를 하란 말이죠. 그래서 5번도 약간 논리 비약이 있는데 등기우편 의미를 아시겠죠? 빨리 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예, 3번이 정확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20번을 보겠습니다. 20번은 계약 성립 설명 옳은 것 그랬죠? 자, 기억 보시면 당사자가 계약 성립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과 승낙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럼 자 청약과 승낙 내용이 일치하지 않대요. 그럼 계약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해요. 계약 성립 안 했습니다. 그럼 성립도 안 했죠? 그럼 무효 취소 나올 여지가 없어요. 경우에는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밑에 해설 보지 마세요. 해설 보지 마시고 청약과 승낙 내용이 불일치했죠? 그럼 계약 성립 안 했어요. 그럼 성립도 안 했다면 무효나 취소 나올 여지가 없죠? 그래서 취소할 때가 틀렸어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물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틀렸죠? 계약서 서면. 우리가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무조건 틀렸다 그랬어요. 계약서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증거가 좀 불충분할 뿐이지.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죠? 디귿 계약교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 경우 피해자는 신뢰손해 한정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죠. 그때 이 계약교에서 부당히 파기되면 계약 성립 안 됐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 안 됩니다. 그래도 불법행위인데 우리 대법원이 이 경우도 신뢰손해 일단 불법행위 맞고 신뢰손해 한정해서 배상한다 그랬습니다. 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리을 교차청약의 경우에 약청약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맞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고 정답이 몇 번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자 오늘 나눠드린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나들 문제 보시면 거기에 3번 문제가 있죠? 이제 3번과 유언부담을 같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능 문제예요. 불능. 그러니까 우리 문제집이 좀 왔다 갔다 돼 있으니까 일단 불능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동시항벽분 그쪽을 하겠습니다. 자, 불능은 크게 두 가지였죠.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유효죠? 후발적 유효죠? 휴했어요. 휴라고. 후발적 불능이 유효입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 무효예요. 무효.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단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이 책임 535조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 책임이 인정되는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게 53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무효일 때만 적용되죠. 여러 가지 무효 사유 중에 무슨 사유?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이 책임 문제돼요. 그러니까 사유질서 위반 무효라면 이 책임 없어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 이 책임 없어요. 이 책임은 무효 중에 어떤 사유?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이 책임 문제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계약이 체결됐어야 돼요. 체결됐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랑 말랑 그래요. 계약을 체결할까 말까 교섭 단계에서 누가 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을 부당히 파기시켰다. 이때는 계약성립 안 했죠? 그러니까 535조가 아니라 이때는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불법행위. 아까 그게 문제에서 푼 문제예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런 사례 있죠? 회사에서 입사시험에서 A를 합격시켰어요. A를 합격시켰다. 그럼 A는 그 다음날부터 다른 회사 취업 준비해야 하네요. 이제 열심히 놀고 있는데 부당하게 입사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고용계약 성립 안 했죠? 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이 책임 아니에요. 단 부당하게 파기한 회사 측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진다. 이게 이제 판례입니다. 아까 다 받은 문제예요. 방금. 자, 그럼 이 535조 책임은 매도인은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었어야 돼요. 다음 그 상대방 매수인.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이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악의 반대가 선의. 그리고 과실이 무과실. 그래서 여기도 상선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매도인에게 책임을 졌습니다. 상태가 둘이 달라야 돼요. 둘 다 과실이면 누가 책임 못 물어요. 둘 다 무과실이면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이 과실 없는 사람이 과실 있는 자에게 책임 묻는 게 이게 535조 이제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죠. 이게 535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 유효인데 이때는 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데 대해서 채무자 기준이 채무자요. 채무자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있는 거 없는 거 봅니다. 그럼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채무불량입니다. 채무불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죠. 근데 우리 지금 불능을 공부하니까 여기는 이행불능이에요. 그럼 이행불능이 문제되면 상대방은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없대요. 그때는 유언부담이 문제돼요. 유언부담. 그럼 유언부담이 문제되면 잘못 있는 사람 손해배상 틀려요.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의무를 이행합니다. 의무를 이행한다. 라고 하는 거지. 뭐 계약해지 이런 말 다 틀립니다.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잘못 있을 때만 나오는 겁니다. 잘못 없다면 잘못 없는 사람은 의무를 면하고 잘못 있는 사람은 의무를 이행합니다. 의무를 이행하는가 면하는가 이렇게 해결해요. 두 개를 완전히 이렇게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일단 계약법에서는 채무자를 빨리 정하시라 했어요. 이 채무자가 누구죠 이게? 매매라면. 그렇죠? 갑소유 자전거가 있어요. 우리가 10만 원에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럼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자전거 넘길 의무는 갑이 져요.
다음 돈 줄 의무는 의리집입니다. 둘 다 채무자예요. 둘 다 채무자. 근데 자전거가 뽀개지면 여기는 불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돈이 10원도 없어도 그건 이행 지체일 뿐이지 이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능에서만큼은 채무자 그러면 물건 가진 사람, 이자가 채무자, 이자를 채권자랍니다. 어디서만? 불능에서만. 불능에서만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 좀 이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달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도인을 채권자, 매수인을 채무자랍니다. 불능에서는 매도인을 물건 가진 사람을 채무자 그래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매도인에게. 그럼 자 오늘 나눠야 될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3번. 다음 중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거 그랬죠? 그럼 뭘 고르란 말이에요? 원시적 불능 무효를 고르라 입니다. 원시적 불능 무효. 그럼 원시적 불능을 두 글자 주면 임이에요. 임이. 계약 전에 임의 소실 이렇게 임이에요. 두 글자가. 임이 있는 거 찾으면 돼요. 몇 번이에요? 2번이요. 2번 임이. 자 2번 봐보세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토지가 수용당했죠? 이미 불가능해요. 2번이 답입니다. 그럼 1번 보시면 수량 지정한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건 유효죠? 이건 유효예요. 대금을 깎으면 돼요. 여기는 매도인 담보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건 무효일 때만 적용돼. 무효. 전혀 달라요. 3번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죠? 후발적. 체결 후. 제3자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됐다. 후발적 불능이죠? 원시적이 아니에요. 4번도 유명하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죠? 이것도 후발적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에 매체했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됐다. 이것도 후발적이죠. 다 후발적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찾으라. 임이에요. 답 2번입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6번 문제. 6번 이제 이런 거죠? 6번 이제 여기 후발적이에요. 자, 갑소유 가옥이 있는데 주택을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주택이 소실됐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자 6번을 보시면 갑은 자기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매실되었다. 틀린 거죠? 1번과 2번은 주택이 태풍이네요. 자, 이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됐대요. 그럼 자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할 때 집이 있었지만 후발적으로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태풍은 얘가 매도인이 채무자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으니까 유무담이고 을은 을이 잘못 없죠? 그럼 을도 의무를 면합니다. 그럼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죠? 갑은 돈 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만약 매매 계약일 때 을이 계약금 줬다면 계약금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겠죠. 10원도 줄 의무가 없으니까 계약금 줬다면 당연히 갑은 계약금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1번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의무가 없다. 틀렸죠? 있다. 반환해야 됩니다. 3번은 갑우가 실로 주택이 전소 그랬죠? 여기 갑 잘못했네요. 그럼 이행불능이에요. 그럼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래서 맞았죠?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번 을 과실로 주택이 전소한 경우 4번 보세요. 을 과실로 주택이 전소. 그럼 4번은 이행불능입니까? 유언부담입니까? 4번은 동그라미 4번은 이행불능이에요? 유언부담이에요? 저 유언부담이에요. 갑 기준이 갑. 을 잘못이 있지 갑 잘못 없죠? 그럼 유언부담입니다. 갑 잘못 없죠? 유언부담. 그러니까 을 과실로 집이 없어졌대요. 그럼 당연히 을은 돈 줘야겠죠? 그러니까 갑은 돈 달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을은 의무를 이행해요. 손해배상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을은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을은 돈을 주는 겁니다. 유언부담이니까.
그래서 4번은 맞았죠?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자, 5번은 이겁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했죠? 그리고 이행기를 정했어요. 이행기를 정해서 이날 을은 돈을 다 주고 이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가 됐는데 갑의 등기 서류를 교부했어요. 등기 서류를 교부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등기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을이 돈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령지체 그래요. 수령지체란 을은 이날 약속에 의하면 돈을 주고 등기를 수령해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준비 못하는 바람에 등기 서류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무자가 지체해서요, 채권자가 지체해서요. 채권자, 그래서 같은 말로 채권자 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돈을 안 주면 갑이 등기를 넘겨요? 그냥 가지고 집에 가요? 그냥 집에 갔죠. 근데 그 후에 며칠 후에 이 지역에 태풍이나 홍수로 갑을 잘못 온 사이로 주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누구 집이 없어졌어요? 갑집이 없어졌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이날 약속을 지켰더라면 을집이 날아갔겠죠.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갑집이 날아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을은 돈 줘야겠죠. 갑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갑이 이행기에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인수 집 받아가라고 채고했으나 을이 이를 거절하던 중 그 말이 수령체입니다. 채권자체. 돈 주면 못했으니까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던 중 태풍은 갑을 잘못 없죠?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그럼 갑집 날아갔죠? 그럼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 22의 문제가 가장 위험무담 여기 전액살인입니다. 위험무담과 이행불능, 후발치불능 같이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씩 하시고 문제집을 풀겠습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